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말하자면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출당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현재 좌파 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촛불혁명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보수 진영의 자기 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출당한 만큼 지지율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할 것이므로 일종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의 51.6%가 지지하여 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의 제1임무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실패했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특히 새누리당을 친박, 무슨 친비박 이런 식으로 분열시킨 것은, 또 작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자멸로 가는, 새누리당의 자멸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을 실패한 정치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다 큰 역사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첫째, 지금 수사와 재판은 문제가 많습니다.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구속해서 일주일에 3번, 4번, 그것도 하루 종일 가는 이런 강행군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혁명적 상황의, 그러니까 혁명적 재판, 혁명적 수사가 만들어낸 한국 법치주의의 크나큰 흠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한 것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푼의 뇌물도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가 받은 특혜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하는 이런 법리를 지금 적용해서 뇌물죄를 선고받도록 하려는 이런 수사와 이런 방향의 재판도 앞으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언론의 선동보도, 이것도 언젠가는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 많은 혁명적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물로 바쳐진 박근혜 대통령, 이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하면은 몇 가지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느냐. 잘못한 것은 권력 유지에 실패했다. 왜냐? 국가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능했다. 그리고
친중 반일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 노선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장관과는 소통하지 않고 측근 실세하고는 자주 만나고 최순실하고 자주 만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변태적 조직 운영을 했다. 이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을 역사 속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하는 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그 국정교과서가 나름대로 개선된 상태로서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폐기한 것은 나중에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논란이 되던 사드 배치를 결단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단이 잘 되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비판적으로 보다가 결국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통진당 해산을 가져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것, 이것도 잘한 겁니다. 한일 관계를 나쁘게 몰고 간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나마 2015년 말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협을 보았다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리도 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은 한국의 경제는 건실합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경중을 따질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킬 정도로 잘못한 게 압도적으로 많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잘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잘한 것이.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권력 유지에 실패한 점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해가지고 재판받도록 한 이 세력, 소위 촛불혁명 세력은 과연 순수한 세력이냐?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았느냐?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한국의 정체성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개성을 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공산주의와 싸운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과 싸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면 그것은 촛불혁명이 정당했다. 검찰 수사도 정당했다. 헌재의 8대0 판결도 정당했다 하는 이야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이 견제해야 할 헌법적 가치, 사실, 공정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더라도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가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점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어야죠. 변호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보다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개성자였습니다. 지금 집권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도 갖다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 사인도 없고 근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고 복지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사인도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결이든지 우리 남한에서 일어나는 좌우 대결의 핵심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삶의 질을, 삶의 형태를, 삶의 양식을 사회주의 독재로 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할 거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역사전쟁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 남북한 중에 어느 쪽이 민족사의 챔피언이냐 하는 것을 놓고 싸우는 이 마당에 그런 역사 싸움에서 선봉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몰아낸다? 이것은 스스로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고 촛불 혁명 세력에 영합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뭐 갑자기 2배가 됩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골수 지지층은 아직도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15%에서 많게 보면 3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15% 30% 지지를 잃게 될 텐데 그 대신에 어디서 15% 30%의 지지율을 가져옵니까? 이건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 의리나 정의로 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가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형은 좌익을 하다가 경찰총에 죽었습니다. 부인은 북한 정권의 암살자로부터 당했습니다. 본인은 부하로부터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국의 검찰 판사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니 박정희 일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북한의 3대 독재자에 대해서 한국인이 얼마나 비굴 했느냐. 박정희 일가에 대해서 한국인은 얼마나 잔인하냐. 이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그리하여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0위, 삶의 질에서는 세계 17위, 18위, 2030년이 되면은 평균 수명에서 남녀 공이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없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런 행복에 겨워 못 견디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촛불혁명 세력들은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지만은 반공 자유민주 세력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에 107개 나라의 GMP를 조사를 했더니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동족이 손총에 돌아가신 그분의 따님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 기자들이,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 더구나 그분 덕분에 국회의원도 된 사람도 많을 거고 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 논리상 안 받는 게 지난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자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던 일종의 이념적 배신자들,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그 국회의원들 10여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념적 배신자죠. 이념적 배신자. 그럼 그 이념적 배신자, 물론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만은 많았겠죠. 그러나 그건 사감 차원이었습니다. 좌파와 손잡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면은 그 정권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킨다. 이것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국의 보수 세력,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변호할 건 변호해야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법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한다. 면종복배하고 배신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보수는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그 전통은 영욕을 같이 합니다. 역사는 영광된 것과 욕된 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욕된 것은 떼어내고 영광만 지켜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는 청산,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 역사의 단절, 역사의 청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좌파가 하는 짓이지 역사, 전통,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영욕의 역사를 다 쓸어안고 가야 할 보수 세력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슬기로운 균형 잡힌 역사관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